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요 이슈로 이제 이번 주는 V자 반등일까 조정일까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로 한번 전망하는 내용으로 장전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주 미증시가 이제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4일 연속 반등을 했고요. 다우산업 1%, 나스닥 2%, S&P 500 1%로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날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네, 영국이랑 프랑스, 독일 등의 이제 증시도 소폭 상승 마감하였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니케이, 상해,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옵션의 대규모 청산이 나왔던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이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였고요. 달러 인덱스 여전히 좀 약간 강세인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데 우선은 공포 심리 지수가 이렇게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38 정도 되고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위기와 비슷한 수준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선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 때 사신 분들은 현재 수익 실현 중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빅테크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의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스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두 가지 조건을 들으면서 철수를 고려해볼게 라는 제목으로 종전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날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지원 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재로 인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러시아에 원유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의 LNG를 비싸게 되팔고 있다고 하고요. 인도는 러시아산 밀과 원유를 헐값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 사우디 아람코의 석유시설이 피습되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유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요.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뉴욕 증시는 지난주 16개월 만에 최대폭의 주간 상승을 기록하였고요. 중국의 빅테크도 현재 류어 부총리의 완화된 메시지를 통해서 반등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국의 빅테크 종목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2차전지 회사인 CATL이 북미에 연 120만 대, 우리 돈으로 5조 원의 배터리 공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테슬라의 대규모 물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파기 싸움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이어서 BYD, 그리고 중국의 샤오펑, 이런 중국의 전기차 가격들도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가 현재 소비자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 뉴스는 조 만친의 이제 민주당 의원이 현재 리튬 배터리의 대규모 공장을 자기 지역구에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조 만친은 민주당이면서도 환경 규제론자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위기를 바탕으로 짭짤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구의 기온은 높아지고 있죠. 남극의 동부 기온이 평시보다 32도에서 50도 높다고 하는데 전례 없는 이상기후라고 하고요. 이제 꿀벌들도 사라지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 현재 이제 식량 안보에 큰 위기를 빨간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생산국들은 곡물 수출에 빗장을 걸고 있고요. 전쟁 가뭄, 특히 미국도 가뭄이 심한 상황인데 이런 수급에 빨간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아마존 트럭 기사들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동안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청사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하고요. 물적 분할의 개미보호 3법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통과는 된 건 아니고요. 민주당의 이용호 의원이 이제 이런 물적 분할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파우치 소장이 스텔스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2주 만에 10만 명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닷새전 37만 명의 절반 아래로 돌아왔고요. 현재 추세는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할지 말지가 이제 판가름 날 시기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화가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고요. 다만 이번 사태를 두고 두 국가가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분기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풋옵션의 대규모 청산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대로 일부 풋옵션 청산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S&P 500 지수 리밸런스도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 섹터가 상승하고요. 미국 증시는 사흘째 반등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사흘 연속 1% 이상 상승할 경우에 지수는 그 이후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악재를 머금고 상승을 지속할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제 다만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여전히 지속 중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계획에 달리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장기전이 되었지만 러시아는 가스 원유 때문에 현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 보유량도 그리고 금 매장량도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순위죠. 특히 매장량이 세계 2위이기 때문에 버틸 만한 힘이 있다는 게 분석이고요. 제3세계의 원적격이던 인도도 러시아와 거래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및 제재에 의한 인플레 장기화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인도는 원유 가격이 높아질수록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사흘 연속 반등은 연준의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와 풋옵션의 대규모 청산 등의 영향을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V자 반등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거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의 지속적인 매파적 발언은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비관론과 악재는 해소되었으며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도 이를 머금고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론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긍정론이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는 중국의 3월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오늘 예정되어 있고요. 24일 현지 시간으로 나토와 EU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이슈를 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좁혀가던 지정학적 이슈가 확장될지 아니면 더욱 좁혀질지 관심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번 주 긍정적 기대감을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조정과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 상승이 그 증거이고요. 큰 상승보다는 적절한 조정을 보여야 코스피가 한 2800포인트 부근까지 중기 반등인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주는 현실적으로 지수가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새로운 용산 테마가 생겨날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리스트는 여전히 하고요. 하지만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 2년물의 차이, 장단기 금리차가 현재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관련주로서 여전히 예측은 힘들다는 점이 있지만 리오프닝,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리오프닝 섹터를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로봇, 메타버스, 게임 등의 성장 섹터, 그리고 원자력, 건설
건자재, 빅데이터, 원격 진료 등의 정책주 위주로 종목을 바라보시면 되겠고, 용산 테마주로는 서부 T&D, 롯데 관광개발, 자연과 환경, 깨끗한 나라, 크라운아트, 대원미디어, 중앙에너비스, 바른선 E&A, PC디렉트 등 중소형주 종목들이 주로 급등 혹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 상승 마감하였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이제 가상자산은 주말 동안 상승 현재 마감하였습니다. 기타 이슈로는 3월 23일부터 르네사스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생산하는 르네사스가 지진으로 멈춰섰었는데 이제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하고요. 이제 테슬라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한국의 어느 업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스테인 임플란트 회장야 대표가 이제 횡령 혐의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되었고요. 삼성의 GOS 사태가 현재 이제 스마트폰 전쟁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하네요. 2조 정도의 자금이 투입된다고 하고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차량, 조선 등의 원가 부담이 심해지고 있고, 인천 아파트 가격이 물량 때문에 반년새 3억 4천만원 떨어졌다고 하네요. NFT 역시 반토막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패션 업체인 F&F가 드라마 제작자인 빅테트를 인수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드라마를 통해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의 보복여행 폭발 조짐이라고 하는데, 항공권 가격이 현재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을 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으로는 중국은 3월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될 예정이고, 일본 증시는 충분으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적 모임이 5인 제한이 6명에서 8명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연설할 예정이고, 미국의 나이키가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의 일정으로는 테슬라가 베를린 기가팩토리 완공 행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정부가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및 보유세 부담 완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건설, 건자재, 가구 등의 섹터에 영향이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2022년형 네오 QLED를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결과로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